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진의 및 나를 위한 메타에듀의 김동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인생의 교훈 마지막 시간입니다. 강연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에서 6번은 이미 했고, 이번에는 7, 선거, 숫자와 인생 언어의 선택은 시스템의 예술, 시공간입니다. 강연보다 더 논리적이고 풍부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유튜브 채널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블로그와 구글의 블로거에서 국어 및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AI 번역본으로 된 강연 원고를 보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표의 선택이 국가의 기울기를 바꾸듯이 진로진학이라는 하나의 선택도 인생의 흐름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선거는 수치와 확률이 움직이는 숫자의 예술이고, 인생은 생각과 감정이 엮이는 언어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는 곳은 바로 시공간, 즉 삶을 설계하는 시스템의 예술입니다. 진로진학은 단지 학과나 직업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부터 창조까지 과거의 교훈, 현재의 자각, 미래의 시련을 아우르는 시스템적 성장의 구조이자 자기 존재를 삶 위에 구현하는 작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다른 사람은 수동적으로 남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스스로를 탐색하며 의미 있는 목표를 찾으려 하고, 성장형인 사람은 자기주도적 성찰을 통해 진로진학을 능동적으로 설계합니다. 이 네 유형은 국가의 정치 과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무관심과 방황은 낮은 투표율처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삶으로 이어지고, 수동성은 여론에만 휘둘리는 정치 참여처럼 주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반면 탐색형은 정책을 분석하며 선택하는 유권자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성장형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처럼 삶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시대적 감각이 더해져야 합니다. 지금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디지털 환경, 의학과 생명공학, 인공지능과 로봇 및 환경기술 등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거를 보면 이러한 변화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지 세상의 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료와 법조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성능과 역할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챗봇과 자동응답 시스템은 콜센터 상담원을 대체하고 있으며, AI 회계 프로그램은 단순 격리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무인 계산대와 키오스크는 계산원의 자리를 줄이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기사라는 직업군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과 잡지의 쇠퇴와 함께 전통적인 편집자, 교열자, 기자의 수요도 감소하고 있으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는 반복적인 사무직과 생산직을 점점 대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기술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AI 및 메타버스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트레이너, 로봇 공학자, 자동화 시스템 전문가, AI와 로봇 윤리 디자이너, 스마트팜 관리자, 친환경 관련 전문가, 신재생 에너지 및 탄소 배출 감축 컨설턴트, 우주 엔지니어, 우주여행과 강상 개발자, 바이오 연구자, 유전자 치료 전문가, 디지털 치료제 개발자 등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시대의 산물입니다. 결국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보다 내가 시대 흐름에 맞춰 배우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시대 흐름을 무시한 채 과거의 안정에만 머무르면 결국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파도에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중심에서 배우고 시도하는 사람은 기술과 함께 성장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역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사회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만 매몰되면서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만 강조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법, 가치 있게 쓰는 법, 돈을 통해 삶의 질을 키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방향을 잃고 허무해지거나 돈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자란 자기 삶에 필요한 만큼을 알고 그에 맞게 시간과 에너지와 자산을 배치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문형배 재판관의 2019년 인사청문회 장면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결혼할 때부터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최근 통계를 보니 가구당 평균 재산이 약 3억 정도인데 제 재산은 약 4억 정도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 재산 외에 아버지의 재산까지 포함된 신고액이 약 6억 7천만 원이지만 평균보다 조금 넘는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위대한 철학입니다. 그의 발언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재산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이 설정한 삶의 기준에 따라 자산을 유지해온 자기 삶의 설계자다운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문형배 재판관의 삶의 방식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돈을 삶의 주인이 아닌 수단으로 바라보는 통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돈은 나를 위한 것이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태도. 그는 그 태도를 통해 돈을 잘 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해낸 셈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육은 돈을 단순히 쫓는 교육이 아니라 돈을 도구로 다룰 줄 아는 자종과 설계의 교육이어야 합니다. 진로 진학은 단순한 결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학습 역량, 경험 역량, 자기 관리, 실행력, 성찰과 성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공간적 시스템이자 자신만의 질서를 세우는 한편의 삶의 예술입니다. 한 표가 공동체의 역사를 바꾸듯 한 번의 진로 진학 선택도 나라는 존재의 인생 기울기를 바꿉니다. 결국 진로 진학은 혼자만의 상수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조율해가는 방정식이자 환경과 시기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변수이자 함수입니다. 선택은 숫자와 언어로 표현되지만 그 결과는 시공간 위에서 관계의 구조, 철학과 자산이 어우러진 시스템으로 구현됩니다. 정치든 진로 진학이든 게으름과 무관심은 방황을 낳고 무기력과 불렬은 혼란을 부릅니다. 그러나 협력과 성찰, 실행과 성장, 그리고 투자와 배려는 삶과 공동체를 하나의 예술이자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기초 없이 쌓은 진로 진학은 쉽게 무너지고 기본과 심화 없이 확장된 목표는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기초, 기본, 심화, 확장, 통일, 융합, 창조의 단계를 밟아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조율하며 미래를 여는 선택을 할 때 진로 진학은 시간을 넘어 삶과 공동체를 설계하는 나만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남는 것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스스로를 키워내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진짜 힘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부는 숫자, 시험은 연산, 진학은 기하, 진로는 언어,
그리고 인생은 예술입니다. 이 구조는 곧 선거의 흐름과도 닮아 있습니다. 선거는 지지율이라는 숫자로 출발해서 공약과 전략이라는 연산을 거치며 정치지형이라는 기하학적 구도 위에서 펼쳐집니다. 후보는 자신의 언어와 메시지로 유권자와 대화하고 결국 그가 당선되어 펼쳐나갈 국정운영은 한 나라의 삶을 그려내는 예술이 됩니다. 진학은 기하처럼 구조와 구도를 살피는 일이고 진로는 언어처럼 자신을 말하고 설계하는 일이기에 그 모든 선택은 결과적으로 인생이라는 시공간 예술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든 인생이든 숫자만 쫓아도 안 되고 언어만 아름다워도 부족하며 정확한 계산과 구조적이에 그리고 자신만의 철학과 표현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됩니다. 한 표의 선택이 역사를 바꾸듯이 하나의 진로 진학 선택도 인생 전체의 기울기를 바꿉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선택 앞에서 우리는 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구조에서 어떤 언어로 나를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예술처럼 그려내고 있는가? 감사합니다.